뉴스포커스 4월 22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죽을 짓을 한 모양이지 이렇게 붙였습니다. 뭐냐면 양향자 의원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당신 들어가서 무소속 몫으로 들어가가지고 안건 조정위원회 하면 거기서 이 안건 조정위원회를 빨리 끝내도록 하는데 거기 일조를 하라 이런 부탁을 받고 들어갔죠. 왜냐하면 양향자 의원이 전에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거기 무슨 지역에 있는 특보가 성추행 그 혐의로 걸려가지고 아마 그 좀 심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양향자 의원이 탈당을 했죠. 근데 이제 미리 양 의원에 따르면 이미 복당은 결정되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당에서 협조 요청을 하니까 협조 요청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아무리 봐도 검수완박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검찰청법 개정안이라든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런 거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건 자기 양심상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멘토 그룹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입장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새 나가버린 거예요. 새 나갔더니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류하기는커녕 알았어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 양향자 의원이 쓴 거 맞다. 근데 우리 준비가 돼 있어. 그게 그 준비가 뭐냐고 봤더니 민형배 의원, 법사위에 있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거예요. 자기가 탈당. 아마 이 사람도 처럼 멤버니까 스스로 아마 자원해서 탈당했겠죠. 왜? 탈당을 해 무소속이 되니까 이 야당의 그러니까 본래 안건조정위원회는 여당 3명에 또 야당 3명 이렇게 되도록 돼 있거든요. 여당이 아닌 다른 소속이나 무소속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당 의원 3명과 그 나머지 중에서 3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2명 갖고 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무소속 1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법사위 거기서. 법사위에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밖에 없었는데 그 무소속이 이제 양향자 의원은 안 하겠다니까. 민영배 의원이 의원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켜버리겠다 이거죠. 참 의도가 그렇습니다. 이런 게 공당에서 더더구나 5년 동안 집권해가지고 국정을 이끌었던 그런 정당에서 이런 꾀를 낸다. 이게 장꾀 정도가 아니죠. 민주의정 파괴행위예요. 이런 짓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 양향자 의원은 완전히 이제 이처럼 해서는 치즈 도에 내쳐버린 거죠. 당신 알아서 만들어 해. 우리도 할 일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양향자 의원이 말이죠.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듣기로 이렇더랍니다.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 우선 지지층조차도 이룰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 아니면 못한다. 새 정권에 들어서면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밀어붙인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양향자 의원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철험회가 곧 민주당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철험회라는 것은 한 10여 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 보니까 김용민, 김남국, 김승원, 황운하, 이탄희, 최강욱 이런 의원들이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탈당해서 자진해서 무소속이 된 민영배 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수진, 장경태 의원 등이 합류하면서 지금 한 10여 명이 되어 있던데, 이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대 정당을 좌지우지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그냥 의회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뭐냐? 민주당이 곧 철험회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172명, 이제 171명이죠. 171명이나 가진 거대 정당이 이 몇 사람에 의해서 휘둘린다. 언제든지 목소리가 큰 사람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심한 사람들은 목소리도 못 낼 분들은 뒤에서 그냥 눈치나 보고 있게 돼 있죠. 앞에서 치고 나가면서 목소리가 크면 그 다음에 뒤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전부 안 들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다. 지난 5년 동안 이 국가를 이끌어왔던 국가의 국정을 이끌어왔던 집권당의 내 안을 들여다보면 안의 사정이 이 모양이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짓을 일찍 어떤 정당도 상상도 못 해봤던 일이에요. 입을 열면 민주주의를 떠들던 민주당에 개혁을 내세우자 개혁을 공부하는 모임이니 뭐 이래가면서 만들었던 그 처럼에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나중에 뭐 어떻게 감당하려고. 대한민국 민주의정의 전통을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지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하세요. 이게 특정인 누구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국민이 볼 때는 그렇게 봐요. 저도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 보장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지. 이 사람을 안전을 또 지켜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금 사법적으로 걸려있는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호장치로. 검찰을 없애버려. 그러면 경찰에 넘어가면 경찰은 전직 대통령을 위해서. 전 여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야당이 된 전 여당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이 된 현 대통령을 위해서. 경찰은 그러면 뭐 거기에 충성합니까? 칼자루가 어디로 갔는데 무게의 권력의 중심추가 어디로 옮겼습니까? 옮겨집니까? 다음 달 10일 되면 윤석열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에요. 거기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직은 물론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가기관의 조직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조직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누구의 명령을 받고 누구의 지시를 따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경찰에다가 수사 그것을 완전히 덩어리째 갖다 안겨버림으로써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 경찰 엄청나게 많은 사건, 더더구나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떠안겨가지고 경찰이 수사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작전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말이죠. 국회의원도 정말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게 민주적 소양이다. 그냥 국회의원만 되면 모든 게 자기가 옳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민주의회, 민주의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소양이 갖춰져야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소양이 갖춰지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신조를 갖고 신념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라면 이런 무모한 짓은 안 합니다. 못하죠. 국민은 정말 우습게 알지. 대한민국의 의회 정치의 역사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아주 우습게 하고 가볍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달리 생각할 방법이 있습니까? 검찰 죽이는 게 그게 영웅입니까? 소아병적 영웅주의. 이 사람들한테 그런 말밖에 못하겠네요. 내가 누군데? 대한민국 의회 그냥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대한민국 운명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야. 70년 이상 된 검찰의 역사 내가 하루아침에 없애버릴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그 양양자 의원에 따르면요, 이제 박홍근 그 원내대표가 아까 했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뭔가 굉장히 그 당 지도부도 조급한 것 같은 아주 무슨 처럼에 거기 기반을 두고 아마 민주당 비대위라든지 또 원내부 뭐 이런 게 그 사람들 바탕으로 해서 강성파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 같은데 그러니 이 사람들 빚을 갚아야죠.
그래서 거기서 압박을 하면 무조건 그냥 돌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유별나게 그런데 앞장서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의 성향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뭐 국회의장에 대해서 최후 통첩식으로 22일 본회의를 열어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예? 기가 막힐 일이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번에 이게 그 검수완박이 돼가지고 모든 게 경찰로 넘어갔다 이러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예? 경찰이, 예, 그쪽에서 수사 역량이 전혀 못 따라가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우선 물리적으로라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돼가지고 뒤죽박죽이 되면 그 속에서 뒤에서 나는 이제 내 수사, 나에 대한 수사는 끝났다. 해시시 웃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대신에. 절대 그거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 다음에 이 경찰이 뭐 검찰보다 더, 예? 아주 뭐 친절하게 더 유하게, 예? 대해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찰에게 더 힘이 가해질수록 경찰도 점점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점점 더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높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이 교만해질 수 있다. 당신 뭐야? 내 손아귀에 있어.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국회의장이, 박병석 의장이 이렇게 중재안을 내가지고 말려준 걸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예. 괜히 방해했다고 해서 앙앙불락하지 말고 당신들 구해준 거야.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처음에서 이 검수완박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분들, 예? 그런 의원님들, 박병석 의장이 여러분 구해드린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두고 말이죠. 예, 의정사에 5점을 남길 뻔했어요. 이 정도라도 막아준 거, 예방해준 거 고맙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도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권세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력의 속성을 모릅니까? 현실적으로 더 큰 권력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이 뭐 그 숫자 믿고 그렇게 하지만은 앞으로 2년 후에 되면 또 총선이잖아요. 22대 총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총선에 필패지요. 당장 이번에 6월 1일 날 실시되는 제8회, 예? 이 지방선거에서도 필패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런, 예? 교만, 이런 오만을 떨면 그걸 막아준 거 아니에요. 그나마 완화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171석, 임면영명 의원 또 당시 또 복당하겠죠. 그럼 172석. 또 뭐 예? 무소속으로 있던 사람들도 다 일제히 복당하겠죠. 뭐 180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제까지나 그 의석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 여러분, 그 힘이, 여러분의 위세를 떠는 그 힘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게 아니다. 이거 좀 생각하세요. 겸손할 줄 알아야지. 국회의원 좀 됐으면 일반 시민보다는 최소한 좀 더 겸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 일을 처음에 멤버들, 검수완박을 주도했던 사람들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성의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